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SBS 유니버스 티켓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82명의 참가자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8명이 데뷔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니버스 티켓은 이제 기존 저희가 익숙해 왔던 여자 아이돌 오디션의 포맷과 다르게 한 명 한 명씩 등장해서 뭐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참가자가 등장하면 그 사람과의 탐색전 그리고 갈등 그런 그 간보기 등등을 유발하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포맷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알류넥스트 같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 각자 한 명씩 순위를 받는 포맷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엠넷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본인들이 새로운 기획을 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엠넷과 비교해서 이게 음악 전문 방송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짧게 가져가고 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간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생각해 볼 일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새롭고 예전에 기존에 여자 연습생들이 한 명씩 등장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이 구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구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그 현재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를 리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유니버스 티켓을 보니까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봤거든요. 유니버스 티켓을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봤고 제가 지상파에서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진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엠넷은 그나마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상파는 이제 이게 메인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보니까 재방송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밀어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거죠. 물론 SBS가 K-팝스타도 진행을 하면서 그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50-50 사건의 역풍을 맞으면서 SBS에 대한 반감이 사람들이 좀 커져 있는 상태에서 SBS가 오디션을 진행한다는 것 그 자체에서부터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안 하고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참가자들이 괜찮았고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우선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자면 그 전체 82명의 참가자가 앉은 상태에서 한 명씩 순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순위를 부여받고 1등부터 41위의 참가자가 나머지 42위부터 82위의 참가자를 지목을 해서 1대1 대결을 펼치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준 참가자가 9위의 임서원 친구예요. 임서원 친구 이제 트로트 미스트롯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스트롯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보는데 대단히 눈에 띄고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 자체만 딱 봤을 때 되게 이 친구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이제 9위를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이 친구가 9위여서 임서원을 보여줬는지 아니면 임서원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9위의 임서원을 배정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1위부터 8위까지가 데뷔 멤버였기 때문에 9위를 보여주는 포맷은 너무 예상 가능했고 나중에 뽑을 때도 41명을 탈락시킬 때도 아마 41위는 남겨놓고 40위부터 뽑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결국은 임성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9위에 임성원을 넣었느냐 아니면 정말 9위가 임성원이었기 때문에 9위를 임성원을 보여줬느냐는 나중에 한번 따지고 볼 일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기존 걸그룹을 활동을 했던 다이아의 권채원 그리고 그 버스터즈의 전지은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2위를 했죠. 다이아의 권채원이. 저는 이제
퍼포먼스를 보기 전에 그 첫 순위를 매기는 장소에서 권채원을 딱 보는 순간 이 친구는 데뷔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이 판단은 권채원하고 전지은이 1대1 대결을 펼치기 전입니다. 아주 극초반, 영상 극초반에 2위를 부여받는 그 장면에서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렵다. 왜냐면 다이아라는 그룹 자체가 정말 오래된 그룹이에요. 뭐 해체를 했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다이아 노래 솔직히 모릅니다. 다이아 모르요. 하지만 다이아 그룹은 알죠. 왜냐면 프로듀스 1원 때부터 정채연 그리고 기희연 이게 다이아 멤버잖아요. 저는 이 두 명 때문에 다이아를 알게 됐거든. 근데 이제 이 두 친구가 활동하는 다이아라는 그룹이 생긴 지가 프로듀스 1원 시절이 2015년 정도예요. 벌써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김세정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됐다고. 물론 걸스 플래닛을 나온 최유진 같은 경우는 7, 8년 정도의 경력이 있었지만 데뷔를 했지만 걸스 플래닛을 참가한 한국인 여자 연습생들 자체의 풀이 적었기 때문에 뽑을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스 플래닛 때. 그래서 최유진이 뽑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고 다른 사람도 뽑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뽑힌 한국인 연습생들마저도 저는 크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스 플래닛으로 나온 케플러. 근데 이제 여기 유니버스 티켓에서의 권채원은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1화부터 첫 리뷰에서부터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자주 보고 리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첫 화면에 비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뽑힐 상이다 안 뽑힐 상이다가 딱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맞아요. 대부분 저도 촬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주업은 아닙니다. 메인 잡은 저는 촬영이 아닙니다만 이제 촬영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유심히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거. 실제로 알리넥스트 할 때도 1화에서부터 얘는 뽑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 제가 했었죠. 그게 민주였고 실제로 뽑혔어요. 그래서 임서원이 눈에 띄었고 권채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본의 프리킬이라는 데뷔했던 그룹 멤버들도 나왔어요. 그 나나하고 한 명 누구죠? 유키노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제 나나라는 친구를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할 때 느꼈는데 이제 1대1 대결에서 나나가 이제 81위하고 대결을 펼쳤죠. 81위는 누군지 보이지도 않았어. 심지어 보이지도 않았는데 나나가 이제 퍼포먼스 하는 거 보니까 퍼포먼스 하는데 눈에 확 띄더라고. 나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초반에 순위에 발표할 때 나나 친구가 이제 19위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프리킬이래 뭐 어쩌라고 뭐 이 정도 느낌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던데 이제 퍼포먼스 하는 순간 이 친구 눈에 띈다. 이 친구 뽑힐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전 순위로 1위부터 82위까지 받았지만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솔직히 이 친구들 처음 봤는데 이 방송 시작하고 이 친구들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 사전에 저 같은 사람이 대부분 많겠죠. 그럼 순위 투표에 어떤 영향을 전혀 안 미쳤을 건데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위가 지금 미얀마 출신이던데 미얀마의 리엘이라는 친구던데 뭐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왜 1위인지는 본인이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위가 계속 유지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그룹에서 참가한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도 참가하고 뭐 캐나다, 뭐 일본은 당연히 참가하고 중국은 마케팅용으로 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멤버는 뭐 최종 데뷔 멤버에는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국 시청률을 끌기 위해서 중국 연습생들을 시킨 목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1대1 대결 구도를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황시은 친구하고 최여진 친구가 이제 대결을 펼쳤어요. 이제 황시은 친구가 이제 티저를 찍은 친구인데 이제 눈이 막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막 티저를 보니까 화면을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황시은 친구 딱 보는 순간 화면을 되게 잘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이 친구도 되게 유력한 데뷔 멤버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화면을 너무 잘 받아요. 화면을 너무 잘 받아요. 그리고 이 친구 뭐 실력은 뭐 크게 뛰어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춤이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춤이 약해요. 노래는 어느 정도 부르는 것 같은데 춤이 되게 약하다고 보고 본인은 춤을 더 잘 춘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춤이 약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 친구보다 이제 황시은이랑 대결한 최여진이라는 친구가 지금 오히려 승리를 했죠. 제가 봐도 최여진 친구가 훨씬 잘했어요. 대신 최여진 친구가 너무 어리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이것을 과연 너무 어린 친구도 과연 이 SBS에서 데뷔 멤버 포함시킬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어리면 좀 그렇거든요. 물론 미스트롯 출신의 임성원 친구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린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뽑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최여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황시은이라는 친구를 되게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 딱 그게 느껴져요. 이제 여자 오디션을 보다 보면 이제 1위 제가 그 지난번 알유넥스트 리뷰나 에서도 말했듯이 1위, 1화, 2화, 3화를 보면 대충 여기서 누구를 뽑겠다는 게 대충 보이거든. 특히 1화에서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그게 황시은이라는 겁니다. 황시은. 이거는 뭐 2화랑 3화에서 어떻게 이 친구를 가져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1화에서는 딱 봤을 때 여기서 황신을 밀어주려고 이 친구를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크게 됩니다. 크게 들어요. 그리고 코토코랑 유가 이제 대결을 펼쳤습니다. 코토코죠, 코토코. 이제 노란머리 코토코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귀엽다고 하는데 물론 눈에 귀엽습니다. 귀엽고 노랑머리를 혼자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글쎄요. 다른 일본 친구들이 이제 나나를 제외하고 누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실제로 여기서도 유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초반에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 그 코토코를 많이 보여주는 이유가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2화나 3화, 4화를 보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게 이제 나나. 나나 얘기는 아까 했죠. 아우, 대박입니다. 이 친구 퍼포먼스 하는 거 보니까 아우, 대박이에요. 이 친구 완전 숨은 보석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같은 프리킬 출신의 유키노는 솔직히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어요. 유키노는 좀 여기서 데뷔하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필리핀 출신의 유키노 엘리시아라는 친구랑 붙었는데 엘리시아가 훨씬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엘리시아도 괜찮아요. 이제 국적의 구성원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남아 쪽을 공략을 한다면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태국 사람들을 좀 많이 뽑는 경향이 있죠. 뭐 리사도 그렇고 뭐 그리고 뭐 대만 사람들 그렇게 뽑는 경향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그룹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샤 딱 보니까 괜찮아요. 이 친구 괜찮아요. 그리고 한국말도 꽤 잘하더라고요.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데뷔 후보에 넣는 것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유키노 친구는 나나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그리고 심지어 데뷔한 사람이잖아. 근데 너무 약해요. 물론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에 비교해서는 훨씬 낫습니다만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어렵다 보고, 그리고 김수진하고 이제 배하람 이 친구가 결정을 했는데, 나 김수진 노래 잘 부르던데? 나 김수진을 딱 보면서 물론 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김수진 친구가. 근데 노래 자체는 일단 매끈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귀에 잘 들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데뷔 후보에는 일단 넣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아랑 같은 경우는 뭐 퍼포먼스를 본인이 방역 있게 잘했지만 저는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솔로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 뽑혔을 경우에 오히려 화합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단순히 성격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얼굴에서 풍기는 얼굴상이나 그 본인이 풍기는 느낌 자체가 걸그룹 멤버로서 타 멤버와 화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뭐 퍼포먼스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솔로로 데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뽑히기 좀 어려워 보인다.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배아람 친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문제의 다이아 대 버스터즈 대결이 왔는데, 권채원하고 전지은 친구가 나왔어요. 와, 뭐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보셨고 이미 심사위원 김세정이 정말 좋은 말을 해줬는데 둘 다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요. 둘 다 데뷔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여요. 권채원 친구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을 했고 데뷔하기 힘들다고.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딱 보는 순간 그게 확실해지더라고. 당신은 여기서 데뷔 멤버에 들기 힘듭니다. 이미 올드해요. 너무 올드해. 벌써 7, 8년 경력자잖아. 아까 걸스플래닛의 최효진과는, 케플러의 최효진과는 확연히 다른 위치라고. 최효진은 경쟁자가 없었어요. 경쟁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최효진이 잘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최효진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한국인 그 연습생들이 걸스플래닛 때는 없었어요. 근데 권채원 이 친구는 뽑히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전지은 이 친구도 버스터즈의 그 우리 강예서가 버스터 출신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테플러. 그럼 전지은도 이제 그 예서를 보고 나왔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유나하고 로라의 대결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로라는 보이지도 않았고 박유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있지의 스니커즈를 쳤는데 저는 크게 와닿은 건 없었어요. 솔직히 와닿은 거 없었어요. 마스크 자체는 괜찮은데 실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박유나는. 근데 마스크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본인의 실력이나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임성원하고 야마구치 유리코 야마구치 그 47회 야마구치 유리코랑 임성원이 붙었는데, 뭐 야마구치 유리코는 소개도 안 시켜주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성원 것만 보여줬는데, 임성원 보니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눈에 확 띄는데 어린 친구지만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무빙이 좋아. 그 무대에서의 무빙도 좋고 본인이 긴장도 안 하고, 이 친구 되게 눈에 띕니다. 이게 잘만 크면 되게 좋은 스타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유니버스 티켓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보면서 계속 방지민 생각이 나더라고. 알류넥스트에. 제가 알류넥스트 리뷰를 할 때 방지민을 두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방지민이 알류넥스트에 1위였는데 다른 오디션에 참가했을 때 뽑히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유니버스 티켓을 딱 보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방지민이 이제 데뷔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방지민이 여기에 참가해서 유니버스 티켓에서 1위부터 82위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럼 과연 눈에 띄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전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그 22명의 참가자 중 알류넥스트 22명의 참가자 중에서도 방지민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실력적으로 중간평가 때 1위를 받고 나왔지만 결국은 본인이 돋보이는 그런 인상이나 그런 걸 보여준 적은 없거든. 물론 알류넥스트가 진행하면서 본인의 매력이 좀 더 어필되긴 했지만 여기에 유니버스 티켓의 참가자들 딱 보면 기본적으로 어리고 되게 프레쉬해요. 되게 프레쉬해. 마치 원희 같은 친구들을 82명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희도 솔직히 알류넥스트에서는 눈에 띄었을지 몰라도 원희가 여기에 참가했다면 아일릿 데뷔 멤버의 1위로 데뷔를 했지만 여기서는 원희도 눈에 띄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않았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뭐 굳이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친구들 노래도 다 잘 부르고 춤도 되게 잘 추는 것 같아요. 근데 알류넥스트 리뷰할 때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죠. 아무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고 춤도 다 못 추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솔직히 유니버스 티켓 처음 보기 전에는 뭐 그래봤자 아일릿 정도를 목표로 삼는 그룹이 나오면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이 정도는 넘어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어떤 매니지먼트사가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을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기본적인 멤버는 일단 알류넥스트의 연습생들보단 뛰어나다 보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 되게 스타가 될 수 있을 확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하이브의 내부 오디션, 하이브 연습생들만 참가했던 22명만 참가했던 것보다는 정말 다양성 면에서 훨씬 좋고 실력도 훨씬 낮고 외모도 훨씬 낮고 솔직히 아일릿 멤버들 중에 여기 참가해서 데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저는 모카밖에 없어요. 모카 말고는 나머지 친구들은 영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서, 민주 뭐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과연 데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오히려 히메나가 여기 참가했으면 참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유니버스 티켓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를 딱 돌이켜 봤을 때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좀 더 하게 됐어요. 유니버스 티켓 2화를 예고를 보니까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매일매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어트랙트가 참가한 새로운 신규 걸그룹 오디션이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대단히 위험해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SBS와 JTBC의 대결인데 JTBC가 보여줬던 여자 아이돌 오디션은 난 그렇게 솔직히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 근데 SBS는 원래 뉴스부터 시작해서 비주얼에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이미 탁월해요. SBS는 비주얼적인 면에서 보여주는적인 면에서 되게 그걸 잘한다고요. 근데 JTBC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부족해. 특히 여자 아이돌 오디션 부족해. 그래서 한번 유니버스 티켓 2화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이름 데이비고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1000명 좀 만들어주세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